네, 반갑습니다. 김인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되게 귀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과 논술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리 논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과의 수리 논술이 있고 우리 문과, 그러니까 인문계 수리 논술이 이제 따로 있는데, 이 인문계 수리 논술이 과연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의 길인가, 아니면 이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을 시험인가, 요걸 이제 전문가 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저 혼자서 썰을 풀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수업을 할 때 제 수업에서 수리 논술을 저와 같이 거의 10년 가까이 저와 같이 꾸준히 대치동의 중심에서, 목동의 중심에서 함께 강의를 해오신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문창훈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창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방금 김유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정도 이제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같이 이제 김유한 선생님 밑에서 수리 강의를 주로 담당을 했고요. 수리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이과 전공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과 전공을 했습니다. 그 학부에서는 이제 경제학을 조금 전공을 했고, 이제 석사, 박사는 이제 좀 사회과학인 이제 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공계 수리하면 솔직히 저도 벡터 이런 거는 좀 가물가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과 수리는 이제 충분히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좀 한번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이 스스로를 높이시기에 한계가 있으셔서 자랑을 안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 우리 시체말로 하면 짬밥, 이게 아주 대치동에서는 꽤 그래도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면 거의 최고의 전문가고 가장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문과 수리 논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위주로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수리가 출제되는 학교들, 그리고 이 학교들의 전반적 난이도, 요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수리 논술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요구하는 학과에서 주로 이제 수리 논술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요구하는 계열은 상경 계열, 특히 이제 혹은 경상 계열 이런 식의 이제 학교에서 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학과에서 대표적인 이제 학교 7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 경희대, 그 다음 한양대, 그 다음 이대, 그 다음 건국대, 숭실대, 이런 식으로 총 7개 학교가 이제 현재 이제 수리 논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약간 특징적인 거는 이제 연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이 아니라 사회 계열에서 이런 그 수리 논술이 요구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에서도 이제 수리 논술이 아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가장 큰 특징이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 제 전반적인 난이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학이 이게 제 기준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뭔가 수학을 그렇게 많은 이제 계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 수능 수학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이해를 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 수학의 조금 쉬운 4점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스킬 정도만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수학을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리 논술을. 선생님,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기 수학 실력을, 어떤 학생들은 과신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수학이 자신 없어요. 문과는 솔직히 수학이 자신 없잖아요. 저도 문과 간 이유가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문과 왜 가셨어요? 문과 사랑해서 가기도 했지만 수학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서 간 면도 있는데, 그럼 보통 수학,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등급 친구들이 그럼 준비를 하거나 합격이 되는 건가요?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수학 이제 등급이 조금 이전이랑 조금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사실 문이과 통합이 되기 전에는 3등급의 친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사실 문과 학생들이 수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이 되게 이제 겁먹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쉬운 4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라면
요새는 한 4등급 뭐 조금 더 뭐 운이 안 좋으면 5등급 이런 학생들도 사실 이제 물론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4, 5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준비만 잘 갖추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4등급 수능 수학의 4등급, 5등급 학생들도 합격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격생들을 우리가 항상 매년 뭐 수기도 받고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하지만 아니 이 학생이 수학이 평소에 이렇게 나왔는데 수리가 포함된 연세대를 붙었네? 우리가 좀 놀라운 이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제 조만간 우리 합격생들 초대석에서 뭐 일부는 만날 수 있겠지만 야, 이 성적으로도 됐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 수리, 논술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은 아니고 학교들에 따라서 요걸 이제 자기 목표를 삼을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연세대는 모든 과에서 수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 그리고 아까 경희대, 여기는 인문, 사회로 구분되는데 인문은 출제되지 않고 사회. 이화여대는 그 인문 1, 인문 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화여대, 경희대는 인문 말고 사회가 주로 이제 사회과학대, 상경대 요런 쪽이죠. 네네. 예, 여기는 수리 논술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 정확히 과를 보고 수리 논술 유무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숭실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이런 학교들은 그냥 상경계열, 경상계열 이런 쪽이 수리 논술을 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서 모든 학교가 똑같은 시험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3, 4등급 때도 충분히 수리 논술 할 수 있겠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학교별 논술이니까 이건 대학별 고사니까 학교별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또 학생들을 워낙 옆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체감하시기에 난이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수학을 기준으로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문의 난이도는 다 떠나서 수학 자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양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양대는 아까 4, 5등급 학생들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양대는 예외입니다. 안 돼요. 한양대는 쓰면 안 돼요. 한양대는 4, 5등급 학생은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한양대는 2, 3등 최소 2, 3등급입니다. 왜냐하면 한양대는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경에서 주로 쓰는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뭔가 수학적인 깊이를 엄청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그냥 수능 수학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약술형 수학이던데요. 네, 약술형 수학에 가깝기 때문에 한양대 상경 계열 수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2, 3등급 정도로 조금 되는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해야 좀 될 것 같다. 여러분 이거를 좀 잘 들으셔야 될 게 문과에서 자기가 수학이 잘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이과생인데 문과 영역에서 논술을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학이 좀 자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어려운 학교들이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양대 그렇고 또 좀 더 말씀 주세요. 일단 한양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난이도로 따지면 의외로 건국대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건국대가 어려운 이유는 건국대가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리 문제가 그냥 한 문제가 이렇게 조금 개별적으로 좀 출제가 된다면 건국대는 한 4문제, 5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건국대의 가장 큰 이제 문제 아닌 문제는 뭐냐면 건국대가 이게 상경 계열 문제를 좀 내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건국대가 쉬울 땐 쉬운데 한번 어렵게 문제를 조금 출제를 해버리면 학생들이 좀 되게 버거워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 상경 평균이 70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보면 건국대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요동치는 경우도 있고 문제 수도 많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학교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20m 앞에 함정이 있습니다. 47m 우회전해야 됩니다. 이걸 미리 알면 사실 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예측과 예고를 하지 않고 요동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땐 쉽게 나와, 어떤 땐 어렵게 나와. 이런 학교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까다로운 학교입니다. 건국대가 좀 그런 까다로움이 있군요. 네네. 건국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별로 이제 좀 난이도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 예를 들어서 이 대학 문제가 1번부터 한 5번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5번에는 좀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서 학생들이 조금 건드리기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 문제를 못 풀어서도 있지만 뭐 본인이 생각이 꼬이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 조절을 하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의외로 좀 수리 논술에서 좀 망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00점에서 70점이 나왔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문항을 보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못 푸는 건 버렸어도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합격자 평균이 70이라는 경우가,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건국대 상경이 70이 나왔고 건국대 인문은 합격자 평균이 90이 나왔습니다. 그 차이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수학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올 때도 있다. 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건국대를 좀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본인이 경제 경영을 조금 좋아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수리 논술이 워낙 이 상경 쪽에 특화된 주제나 쟁점들을 기반으로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경제를 선택한 친구들이 유리하다. 우리 네. 사회 탐구 과목 중에서 또는 경제를 선택해야만 수리 논술을 풀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경제 경영을 사실 선택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이제는 없어져가지고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제 경영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건국대를 좀 예를 들면 건국대는 이 경제 경영 경제 교과서를 주고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고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알면은 좀 더 당연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모르더라도 그 교과서를 다 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느 정도는 좀 유추해서 풀 수 있게 문제가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